박재현의 경제노트입니다. 올해 그 재테크 성적표를 보면은 역시 이제 국내 서울 이제 부동산이 수익이 괜찮았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채권, 그다음에 미국 쪽에 이제 주식 투자 이런 쪽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연말에 이제 가까워지니까 그 해외 쪽에 이제 유가증권 투자에 대한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과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재필 KB 하나은행의 PB부장과 함께 해외 주식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나마 뭐 올해 상당히 투자 수익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미국의 종목 투자, 주식 투자, 직접 투자한 분들의 수익이 굉장히 괜찮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세금 같은 건 어떻게 과세가 됩니까? 미국은 주식에 투자를 해가지고요. 수익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실 때는 대주주 요건에만 안 들어가시면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받으십니다. 네. 미국 주식이나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셔서 수익을 보셨을 때는 일단 세금을 내세요. 예. 그런데 발생을 할 때마다 내는 게 아닙니다. 1년 동안의 수익을 손실과 수익을 다 통산을 합니다. 손실까지 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1년 동안 그거를 모읍니다. 모아서 2년도에 세금 신고를 하는데요. 1인당 250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수익이 250만 원입니다. 수익의 25. 전체 수익 금액이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기본 공제를 해주고요.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2% 양도소득세를 내고 종결이 됩니다. 그럼 내가 애플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을 투자를 했을 때 그 투자한 종목의 전체 수익에 대해서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지금 연말이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보통 한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보다는 조금 한 두세 종목, 여러 종목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연말에 꼭 하셔야 될 부분은 이런 거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년 동안의 수익을 수익을 난 것과 손실 난 것들을 다 상계를 쳐보니 지금 예를 들어 수익이 500만 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보유를 하고 있는데 평가손익이 마이너스 250만 원이 만약에 났습니다. 나 있으면 그냥 이거를 가지고 내년도로 넘어가 버리면 올해 수익이 500만 원이잖아요. 그럼 250만 원 기본공제를 받으시고 250만 원이 수익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222%의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12월 달에 보유하시고 계신 종목 중에 하나가 250만 원이 평가 손실이 나 있다. 그러면 그 종목을 좀 샀다 팔으시면서 마이너스를 일으키시는 거죠. 팔아가지고 손실을 실현을 시켜버리시는 실현을 거죠. 시킨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나중에 세금을 더 낼지는 모르겠으나 그 주식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조금 해지가 가능하시면서 조금 절세하는 효과를 좀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직접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해외 펀드 있잖아요. 간접 주식 투자 같은 게 많잖아요. 펀드. 그런 거는 세금을 어떻게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금융상품을 우리가 가입을 하시면 저희가 이자를 받게 되면 꼭 세금을 내죠. 그건 꼭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금융상품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펀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은행에 정기예금을 만약에 가입을 하신다고 해보더라도 1년짜리 정기예금을 가입해서 내가 2%를 준다, 은행에서. 그건 세전 수익률입니다. 그러면 만기 때 이자를 받으면서 원천징수를 은행에서 합니다. 그 소득세와 지방세를 합친 15.4%를 원천징수를 하거든요. 이게 세금이지 않습니까? 이 세금은 또 세금 낸 거 올해 금융소득을 전부 다 합산을 해서 2천만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2년도에 금융종합과세에 신고를 하느냐 마느냐거든요. 그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처럼 모든 금융상품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금이 발생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해외 주식인 경우에는 250만 원까지 기본공제를 해주고 그 이상은 15.4%를 내는 것이 아니라요. 22% 세금을 내고 그걸로 종결이 돼버립니다. 종합과세에 안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전에 정기예금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은행에 가셔서 펀드를 가입을 해요. 해외 쪽에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정기예금과 동일하게 수익이 발생을 하면 15.4%의 이자를 세금을 내셔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해외 주식은 1년 동안 수익을
손실이 난 것도 다 합산을 해서 이거 수익 통산이라고 하거든요. 네. 통산을 하는데 금융상품은 통산이 아직 안 됩니다. 네. 예를 들어 한 개 제가 뭐 중국 펀드를 했는데 네. 마이너스 500만 원이 발생을 했어요. 네. 그러면 그거는 세금을 안 내죠. 마이너스가 났으니까. 예. 근데 미국 펀드를 가입을 해가지고요. 이거에서 1,000만 원이 수익이 났습니다. 예. 그럼 1,000만 원에 대해서 15.4% 세금을 내야 세금을 됩니다. 낸다. 예, 수익 통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네. 또한 세금은 이익이 발생을 하면 15.4%를 내느냐, 양도소득세를 종결이 되느냐, 종합과세에 합산이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그런데 이제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양도 주식을 파거나 수익에 대한 세금은 없는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내가 주식을 삼성전자를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접 주식 네. 투자를 했습니다. 그거에서 이게 주식이 올랐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팔게 되면 우리 세금 없습니다. 대주주 요건에만 네. 해당이 안 하면. 그런데 배당을 받게 되면 네, 네. 배당소득세를 냅니다. 네. 15.4% 배당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고요. 그 국내 주식형 펀드를 가입했을 때도 똑같습니다. 그 펀드 안에는 배당에 따른 기준 가격이 있고요. 네. 이제 시세 차익에 대한 기준 가격이 있거든요.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인데 이제 배당주 펀드 같은 거 가입하시게 되면 일부 세금이 조금 붙으실 수는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연말 정산 시즌이 왔는데 그때 절세할 수 있는 아까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 많이 네. 하셨는데 네. 좀 뭐 팁 하나 딱 주시면은. 한 가지만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을 직장인들이나 일반 뭐 개인 자영업을 하시든지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신 분들이나 이러신 분들은요 국가에서 장려하는 조세 제한 특례법상 어떤 혜택을 주는 상품은 꼭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이죠. 퇴직연금 IRP. 예, 두 개를 합쳐서 연간 700만 원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예. 이 소득공제 혜택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본인의 작년도 소득에 따라서 공제율이 조금씩은 달라집니다. 네. 평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0만 원을 다 납입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13.2%를 납입 금액의 13.2%를 내년도 연말정산을 할 때 저희가 월급을 받으면서 세금을 쭉 낸 거예요. 중에 그 13.2%를 돌려받습니다. 돌려받는 셈이다. 예. 그런데 그냥 돌려받는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달리 생각을 해보면요. 700만 원 가입하고 한 2달 뒤에 2월 달 월급 받을 때요. 그거에 13.2% 그냥 이자 받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거죠. 네. 물론 그것을 나중에 연금으로 저희가 받아야지 일부 연금소득세를 내더라도 혜택이 있다라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중도 해지하면 안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런 단점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저금리 상황에서는요. 세금을 절약하는 것도 직장인들이 차근차근 돈을 모으는 방법일 것 같아요. 그중에서 제일 정말 연말에 무리해서 가입하실 필요는 없으시지만 정기적금이나 이런 거를 넣으실 돈이 있으시다면 연말 정산이 가능한 상품에 먼저 납입을 하시는 것을 꼭 추천드리도록 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말 정산에 대한 절세 방법과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과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재현의 경제노트였습니다.